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음을 마쳤는데 갑자기 빨강아지님이 속보를 주셨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일날 자정에 나오신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빨강아지님이나 고양이 뉴스 아주경제 팀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우리한테 어느 언론도 쓰지 않는 이 법정의 기사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6만 5천 명 이상이 탄원서에 작성하셨는데 정말 이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촛불 집회 보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이 시민의식이라는 게 그 어떤 나라의 국민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국뽕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CNN 보니까는 뭐 야구 중계하는 것도 찬찬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이 세계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민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조국 장관이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그 언론의 그 모여든 언론의 그 숫자에 진짜 압도당했어요. 진짜 카메라 플래시부터 해가지고 카메라 세례를 하면서 그 뒤에 보수 유튜버들이나 그 한마디로 계속 데모하는 데모꾼들 목소리를 뒤에 배경으로 깔면서 그 양쪽에서 기자들이 서서 감찰문만 인정하십니까? 이러면서 싸가지 없이 질문하면서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온 국민한테 망신 주는 거잖아요. 저렇게 그 조국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해서 움직인 저런 기자들이 과연 조국 장관의 이 법정 싸움에 대해서 기사를 써줄까? 전 아닐 거라고 봐요. 왜? 언론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조국 장관이 우아하게 한마디 했죠.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또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퉁으로도 듣지 않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맨날 검찰 욕하고 언론 욕하지만요. 이게 누가 더 못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언론이 더 사이코패스예요. 검찰은 자기의 권력을 저렇게 휘두를 수 있어요. 어떤 욕심에 의해서. 검찰은 늘 권력의 개가 되었고 권력을 세웠고 권력을 죽일 수 있었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검사가 커와서 괴물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늘 권력을 승망성쇠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 검찰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여과도 없이 이렇게 이 사건을 끌고 오고 여론전을 해온 거는 이 언론의 그 의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오늘 그 조국 장관을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준 거는 사실 오늘 이제 좋게 결론이 났지만은 그 정경심 교수의 이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얼마나 빡시게 여론전을 했어요. 스펙 품앗이가 많네. 동양냉 PC에 있는 파일은 어떻게 발견된 건지 알려달라고 판사의 워딩이 나와요. 그거 완전 가짜뉴스잖아요.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게 가짜뉴스인 걸. 근데도 저걸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언론이랑 검찰이 똑같이 이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예, 어저께 그 100분 토론 같은 경우도 정미경인가? 트롤. 그 여자 진짜 어저께 빨간 화장하고 나오니까 정말 더 트롤 같더라고. 여러분 그 트롤스 아시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네, 이 여자 보면요. 7, 8개월 전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언론과 함께 나왔던 그거를 여과 없이 주장을 해요. 어저께 양지열 변호사랑 최강욱 변호사 표정이 거의 썩은 표정이야. 이건 암을 유발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검사 입장에서. 근데 나는 이 여자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8개월,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심플한 이 사건을 왜 검찰은 단 하나의 증거도 되지 못하냐는 거야. 왜 아직도 법적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이 여자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해. 계속 검찰 쪽 주장만 하거든요. 검찰 쪽 주장이 아니잖아. 지금 법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주장을 계속하고 하면서 하니까는 이게 진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저는 이 정미경 같은 여자를 왜 팽크당해서 계속 이 토론 프로에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이 여자 나오면 저는 무조건 끄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 두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팬심으로 그냥 그 인내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여자는 목소리에 거의 입에, 이빨에 힘을 주고서는 거의 이러면서 막 거의 얘기를 해요. 지 주장을 딱 펴. 그러면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죠. 그러면은 그걸 듣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서 비아냥대면서 무시하거든요. 이 여자 늘 패턴이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싸움이 나. 상대를 무시하면서 상대가 자기한테 했던 자기의 의견이나 이 반박에 대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라면 이거야, 검찰이라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적이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감신업 변호사도 나중에 이 여자하고는 도저히 저희가 발을 못 맞추는, 보조를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완전 일망통행에 벽차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검사였다라는 사실이 진짜 놀라운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참여정부 때 강금실이나 그 한명수 총리 무지하게 비판해가지고 정계에 들어온 여자거든요. 픽업돼가지고. 근데 지 아들하고 해외 동행여행하고 이 여자, 그러니까 저는 이 나경원도 그렇고 정미경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간들 자기 자식 거 다 까보라고. 장제원도 다. 자신 있냐고 정말. 똑같이 깠을 때 자신 있냐고. 단 한 명도 없을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등학생의 인턴이나 표창장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던 그 전 국민의 거의 90% 이상은 몰랐을 대학에 그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칠 만큼의 이거를 이 여자는 계속 박근혜 얘기하면서 국정농단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는데 진짜 검사가 저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우리나라 인재 등용 시스템은 뭔가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진짜 대한민국의 이런 사이코패스들을 길러내는 오로지 남을 밀치고 들어가서 암기 천재들이 예, 그 어떤 그 모든 권력을 갖게 하는 이 인재 등용의 시스템, 이 대학 교육의 이 시스템은 저는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는다. 예. 네, 그리고 또 어저께는 이제 민주당은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민주당이 이제 김태년 의원이 과반으로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근데 정성호 9표. 여러분 그 민주당 게시판에 누가 그렇게 써놓은 줄 아세요? 정성호 10표 이상 나오면 민주당 후원금 끊을 줄 알라고. 근데 진짜 딱 9표 나와서 야, 좀 창피함을 느껴야지 사선인데. 근데 저는 김태년 의원 그 82표를 보면서 느낀 게 초선들이 다 밀었구나. 전해철 의원은 그 중진들이 밀었다고 한다면은 그 82표의 힘은 초선의 힘이라고 전 봤어요. 다시 말해서 김태현 의원한테 개혁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사인을 저는 초선들이 보낸 거라고 보거든요. 어저께 그 기사 나왔었죠. 민주당에서 1년 안에 모든 입법 다 처리하겠다. 저는 그 말 속에 그 키워드가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가 짝콩 이렇게 계속 며칠 동안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나는 어느 당과도 합칠 수 있어. 어느 당이 누구냐면은 미한당이야. 우리 교섭단체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얘는 극중주의에서 지금 극우로 가고 있어. 진짜 는 거라고는 말장난하고 언론 플레이밖에 없죠. 그럴 때 이해찬 당대표가 딱 나와서 한마디예요.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할 거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시민당이랑 합당했죠. 시민당이랑 합당하면서 우리는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교섭단체를 통해서 뭔가 그 교섭단체를 이용한 이런 다른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섭단체 하지 말라는 사인인데 만약에 안철수를 들어와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꼼수를 부린다고 하면 내가 당대표로서 임기에 있는 한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그 모든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180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은 내 임기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선전표거든요.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는 은퇴하는데 뭐가 무서워. 다 싸지르고 갈 수 있지. 그거에 대한 공표예요. 앞으로 니네들하고는 타협이 없다라는 거지. 교섭단체 가지고 장난칠 거면. 니네가 그 미통당에 이중대 짓을 할 거면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같은 당인 거 아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쐐기를 박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렇게 물밑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이 법 시행령에 지금 계속 개정안을 내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 법무부의 그 감찰 쪽의 그 인사들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감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이렇게 시행령을 내면은 21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그 법안이 있을 때 이 법무부가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어저께 뉴스에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검찰이 이천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생계비로. 난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검찰이 생계비 지원한다는 뉴스는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언론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윤석열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태사전환을 완전히 바꾼 게 뭐냐면은 그 시사기획 창이에요, 여러분. 시사기획 창이 딱 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윤석열이 움직임이 되게 노골적이에요. 이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적어도 대통령감이다.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고양이가 쥐를 무는 형국이 된 거지. 그러면서 거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수준인 거예요. MBC부터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예, 곧 있으면은 저기 방탄 모자 쓰고서는 방탄 조끼 입은 다음에 저기 GP 가가지고 개머리판에다가 눈 대고서는 저기 뭐 할지도 몰라. 이제 대통령으로 보일 수 있는 민생을 책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는 아마 지금 다 할 거예요.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삭발하는 거 아니야? 예. 네. 별짓 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70% 넘었죠. 지금 그 민주당 180석 됐죠. 이제 얘네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전밖에 없는 거야. 우리도 대권 주자가 있고 우리가 니네들을 다 잡아넣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압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힘을 하나 가지고서는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반지의 제왕의 그 두 개의 탑처럼 하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영남 호족들하고 강남의 이 기득권들이요. 하나의 기득권을 세운 거예요. 나라를 하나 세운 거야, 호족을. 그 호족의 왕이 된 게 지금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사기획 창이 나온 다음부터 윤석열이 막 뭐 채널A 하고 막 제보자 X 막 이거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요. 야밤에 속보가 나와요. 그 속보를 때려주는 게 중앙일보고 중앙일보 다음에 조선일보거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대통한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야밤에 속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이제 붙었다라는 거지. 운명처럼 붙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자기들의 나라 왕국을 세운 거예요. 변방의 왕국을 하나 세워서 대항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지금 이 윤석열이나 이 언론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의식을 봐야 되는 게 얘네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힘을 키워서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탄압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윤석열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언론하고 윤석열의 허리를 끊어놔야 돼. 이 허리를 끊어놓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절대로 그냥 포기할 애들이 아니야. 정권을 그대로 넘겨줄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갈 거고, 추미애 잡아갈 그거나, 대통령 압박할 그 구실을 계속해서 윤석열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거를 언론들이 띄워줄 거고. 윤석열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지금도 이 상황이 맞아요. 왜냐, 너무너무 반간해였거든. 사실 법무부나 민주당이. 놔두면 놔둘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좀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